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초등학생 18명을 포함해 최소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18살 남성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개솔린 가격이 $8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소셜미디어 스냅의 실적 부진이 주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초등학교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학생 18명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18살 남성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총에 맞고 사살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무장한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인근 대피소인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한 학부모들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롭 초등학교에 괴한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현재까지 학생 18명과 교사 등 성인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At approximately 11:32 a.m. this morning, there was a mass casualty incident at Robb Elementary School in Uvalde, Texas. This school has children that are in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 I can confirm right now that we have several injuries, adults and students, and we do have some deaths.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상자들이 많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격범은 살바도르 로마스라는 이름의 18살 남성으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shooter was Salvador Romas, an 18-year-old male who resided in Uvalde. It's believed that he abandoned his vehicle and entered into the Robb Elementary School in Uvalde with a handgun, and he may have also had a rifle. 특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격범은 총기 난사 전 자신의 할머니를 먼저 총으로 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현재 숨진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다시 벌어진 참극에 정치계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전한 한편 To lose a child is like having a piece of your soul ripped away. There's a hollowness in your chest. You feel like you're being sucked into it. 총기 규제 논란도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14 kids dead in an elementary school in Texas right now. What are we doing? What are we doing?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학교 총기 사건이자 지난 2012년 발생한 코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최악의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총격 사건의 애도를 표하기 위해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에서 천연두와 비슷한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곳곳에서 의심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첫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를 격리 조치했으며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검사를 더 받아야 하지만 당국은 캘리포니아주의 첫 번째 감염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원숭이 두창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유럽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One that it is a rare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that all the cases so far have had mild infections. It's important, though, for people that do fit the history, especially of travel to Europe
and are exhibiting some of the symptoms, especially the rash. 카운티 보건국은 캘리포니아주 보건국과 함께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의심 사례는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3일 매사추세츠주에서 미국 최초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이후 뉴욕과 유타, 플로리다주에서 4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추가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경고가 나오면서 제2의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지 않고 밀접한 접촉을 통해 퍼지는 만큼 코로나19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조심해야 하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Most people who are infected with monkeypox recover within 2 to 4 weeks without specific treatment. It's very different from COVID because of the way that it is transmitted. We are yet to see where this is going to go or how many cases we're going to get. But I think it's important for people to be aware that we do have cases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CDC는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 천연두 백신인 진네오스를 방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와 의료 종사자, 중증 발병 위험이 높은 이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 백신 접종을 통해 85%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원숭이 두창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한국 입국자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잠복기가 최대 3주라 이미 한국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이 속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보건당국이 5건의 감염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최소 21일간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독일은 또 원숭이 두창의 추가적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원숭이 두창 백신 4만 회분을 주문했습니다. 영국은 감염 사례 14건이 추가 확인돼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모두 70건으로 늘었으며 프랑스를 포함해 오스트리아와 체코,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잠복기가 최대 3주인 만큼 이미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야 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수포성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입국자 검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85% 예방 효과가 있는 두창 백신 접종도 아직 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와는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습니다. 충분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원숭이 두창이 전파력과 변이 가능성이 낮아 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염되면 물집이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19보다 발견도 수월한 편입니다. 원숭이 두창의 확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 동성 간 성관계가 원인이란 주장도 나왔지만 WHO는 누구나 밀접 접촉을 통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의 개솔린 가격이 $8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맨로파크 인근에 위치한 쉐브론 주유소의 일반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7.26를 기록했고 프리미엄 개솔린 가격은 $7.80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룬드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제일 비싼 곳은 갤런당 $6.20를 기록한 베이 지역으로 가장 저렴한 오클라호마주 툴사보다 $2.28 더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주 동안 33센트 오르며 갤런당 $4.71로 조사돼 이는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차량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개솔린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AAA는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약 3,9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됐습니다. 뉴욕시는 7번 애비뉴와 50번가 인근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의 철거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된 공중전화 부스는 뉴욕 박물관에 전시되며 컴퓨터 상용화 이전 도시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교육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이 변신할 때 이용하던 구형 공중전화 부스 4개는 영화 팬들을 위한 관광용으로 유지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2014년부터 무료 전화와 와이파이, 전자기기 충전 등을 지원하는 시설 링크 NYC를 도시 곳곳에서 설치하는 등 공중전화 대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한미 두 나라가 예고했지만 북한은 결국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박 5일 동안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했지만 북한은 아직 무력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늘 그렇다고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DPRK may undertake an additional provocation either during the course of the president's visit to the region, which is now essentially concluded. Our concern has not abated in any way. 지난주 아시아 순방을 출발할 때만 해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확신에 찬 말투로 순방 기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진짜로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방한 기간에 무력 도발이 일어나지 않자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솔직히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들만의 리듬이 있다면서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y wasn't there a nuclear test in the first year when there was for these other presidents? And I don't think it has so much to do with who's in the Oval Office as their own rhythms and cadences. 지난주 초 북한이 ICBM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정황까지 포착한 터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무력 도발을 감행할 준비를 마쳤다는 판단을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최대 기념일 중 하나로 우리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를 앞둔 이번 주말이 다시 한번 D-Day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일부 현대자동차 모델이 안전벨트 부품 문제로 대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일부 모델에서 탑승자의 차량 충격을 완화시키는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할 때 부품이 부서지면서 안전사고를 발생할 위험이 제기돼 23만 9천 대를 리콜한다고 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9년에서 2022년형 엑센트와 2021년에서 2023년형 엘란트라,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형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현재까지 리콜 차량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미국에서 2명, 싱가포르에서 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 소유자들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15% 오른 31,928.62로 장을 끝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1% 떨어진 3,941.4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35% 하락한 11,264.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스닥의 부진에 대해 소셜미디어 스냅의 에반스 피케 CEO가 경기 악화로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40% 넘게 폭락하며 하락세를 견인했고 이후 메타와 알파벳, 애플 등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 충격으로 하루 만에 미국 SNS 기업 시총이 1,350억 달러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한 달 전보다 16.6% 감소한 연율 59만 1000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월간 감소폭인 16.6%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중간값은 45만 6천 달러로 지난달 43만 6,700달러보다 올랐고 평균 판매 가격은 57만 3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높은 집값과 급격히 오른 몰개지 금리가 주택 구매자들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레디맥 기준 30년 고정 몰개지 평균 금리는 지난주 5.25%로 연초 3.1%보다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주택 공급보다 여전히 수요가 많아 주택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 성인 5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5만여 명의 환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생존자 5명 가운데 1명은 장기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들은 중증 환자일수록 회복 후에도 장기 손상과 신체 기능 이상이 빈발하고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증상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 혈액, 신장 통증과 정신과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65세 이상 생존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후유증을 앓는 감염자와 회복자들을 위해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기 검진 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군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 부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넓게 퍼진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북한 열병식. 방독면을 쓴 병사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전쟁하듯 방역하라는 캠페인에 맞춰 편성한 방역 부대입니다.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방역 전선의 전처병들 비상방역 종대입니다. 2만 명이 동원된 열병식에서는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표한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이동 통제, 장마당 폐쇄 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당국 자료에서 군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누적 사망자 42명 가운데 1명이 군인임이 어제 저녁 조선중앙TV를 통해 노출된 겁니다. 지난 4.25 열병식 이후 군부대는 북한 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꼽혀왔습니다. 당시 각지에 주둔하던 72개 군부대와 군사대학 학생까지 행사에 대거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지난 15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간부와 병사들의 외부 출장을 전면 금지하는 등 일반 주민보다 더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 4나라가 모인 쿼드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는 게 목적인데 중국도 이에 맞서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이 8개월 만에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만과 오키나와 근처 동중국해, 필리핀 부근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をいかなる地域においてもとりわけインド太平洋地域で許してはならないこと。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쿼드 4개국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 분야에서 위성 정보를 공유해 자연재해나 기후변동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개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우리 돈 6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는 26일부터 열흘 동안 왕이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와 피지, 파푸아 뉴기니 등 태평양 섬나라 8곳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협력 강화로 쿼드 4개국의 중국 포위망을 뚫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유세에 정치 원로까지 투입하는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면목 없다, 반성한다. 단상에 선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며 눈물을 글썽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똑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심판하더라도 씨앗은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심과 다를 바 없는 기득권이 된 것이 아니냐고 화를 내십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옳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사과로는 선거를 못 이긴다. 자세도 방식도 틀렸다는 반박이 터져나왔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당내 기득권 쇄신안은 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반성과 쇄신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에게 힘을 실퇴 86 용퇴론 등 민감 사안에 대한 당내 분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유세 전에 권노갑 전 고문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여당 견제론에 반성과 쇄신을 더하면서 정치 원로까지 투입하는 총력전으로 전세 역전을 노리겠다는 게 남은 7일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아래 인사검증 전담 조직이 신설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겸직하는 수준으로 권한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1968년 도입된 이래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온 요직 민정수석. 공직자 인사검증과 감찰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까지 총괄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려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사라지면서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검사 4명 등 20명 규모로 설치되며 단장 아래 2 담당관이 각각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 인사검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을 없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조직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건데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어떤 비위 첩보나 이런 것들을 취업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고발하는 이게 사실상 법무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갈 수 있었는데 법무부의 검증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런 견제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첫 단장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인사검증 과정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는 이재명 계승을 내세우는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의 입이었던 김은혜 후보가 맞붙으며 대선 2라운드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경기도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김건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은 경기지사 선거.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김동연 경제관료라는 것도 신뢰가 가고 여러 가지 경력이 있으신 것도 신뢰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을 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은. 이재명 고문의 지지를 받는 김동연과 윤석열의 입이었던 김은혜 후보의 맞대결이다 보니 선거도 대선 연장전처럼 치러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조금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어쨌거나 뽑았으니까 잘하시겠죠. 그거 믿고 이제 저희도 전폭 지원해야죠.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같은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계승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경기도를 그대로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상교복이라든가 복지정책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버는 게 좋아요. 그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역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손꼽혔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지역 현안인데 두 후보 모두 신속한 재건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가 결혼식에 착용했던 왕관이 60년 만에 최초로 대중에 공개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경매회사 소더비는 영국 런던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유럽 왕실과 귀족의 왕관을 공개하는 전시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금액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다이애나비의 스펜서 티아라입니다. 화관 형태의 모양과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왕관은 스펜서 가문의 가보로 1767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이애나비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스펜서 티아라를 1981년 자신의 결혼식에서 쓴 뒤 사망 전까지 7번 착용했습니다. 러시아 항소심 법원이 알렉세이 나발리의 1심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운동가 나발리는 앞서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항소심에서도 사기죄와 법정 모독 혐의로 1심과 같은 9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나발리는 현재 2년 6개월의 형기를 살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기존 형량의 9년의 징역형이 추가돼 전체 형량이 11년 6개월로 늘어날지 아니면 합산 처리될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감된 상태에서 화상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나발리는 푸틴 대통령이 어리석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라크와 쿠웨이트 도심이 오렌지빛 모래바람으로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라크 전역을 덮친 모래폭풍 때문에 주민 1000여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모래바람이 불면서 한때 이라크 국제공항 항공편은 중단됐고 아르빌 공항엔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모래폭풍은 벌써 9번이나 이라크를 강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심각한 기후변화가 모래바람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왼발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3일 러시아 소치에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난 푸틴 대통령. 왼쪽 발을 계속 꼼지락댑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요. 타지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였는데 어디가 불편한지 왼발을 비트는 모습입니다.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건강 이상설이 반복되고 있는 푸틴 대통령. 열병식 때도 그의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와 여러 번 입술을 깨무는 표정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며 해당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고급 슈퍼카가 질비한 중국 청두의 한 호텔 주차장. 술에 취한 남성이 한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나는데요. 가만히 있는 억대의 고급차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는지 람보르기니 위로 올라가 발로 앞유리를 쾅 깨트리는 남성.
옆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죠. 총 4대의 고급차가 피해를 봤는데 수리비만 우리 돈 3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 수리 깬 후에 받아든 어마어마한 수리비 청구 내역서를 보고 후회가 밀려왔겠네요. 요즘 비싼 기름값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으려고 알뜰 주유소 찾는 운전자가 많죠. 독일에서는 마력을 이용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 듯 서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마차를 끌고 도로에 나타난 여성. 운전자들의 시선을 끈 주인공은 독일 림부르크 인근 한 농장 소유주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의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기름값을 아끼려고 마차를 타고 출퇴근에 나선 겁니다. SUV 자동차를 타면 집에서 농장까지 편도 6km, 10분이면 도착한다는데요. 그런데 마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1시간이 걸린답니다. 비록 출퇴근 시간은 배로 늘었지만 한 달에 약 33만 원가량의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인공.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번화가에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귀금속 가게. 망치를 든 4인조 강도가 다짜고짜 진열장을 깨부수는데요. 위기일발 상황에 당황하기는커녕 맨몸으로 부딪히는 직원들. 강도를 상대로 맨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면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알고 보니 대담한 이들은 남매지간인데요. 가족이 운영 중인 귀금속 가게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 강도에 맞선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놀라 허겁지겁 주랭랑을 친 강도들. 현재 경찰은 다행히 이번 사건에 다친 사람은 없다면서 강도에 맞서는 건 무모할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양치질을 하고 티셔츠를 챙겨 입는 모습입니다. 양팔과 어깨를 이식받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다는데요. 아이슬란드 출신의 펠릭스는 20여 년 전 전기 수리를 위해 전신주위에 올랐다가 감전돼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3개월간 무려 54차례의 수술을 하며 기적처럼 목숨은 건졌지만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 TV를 통해 양손 이식 수술을 성공한 프랑스 교수의 강연을 보게 되면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8년이 흐른 지난해 1월, 프랑스 의료팀으로부터 15시간의 수술 끝에 세계 최초로 두 팔과 어깨를 얻게 된 건데요. 그로부터 1년 후 몰라보게 달라진 근황을 공개하며 당시 수술을 맡았던 의사들도 놀라게 한 펠릭스. 혼자서 운전도 하고 머리도 감고요. 사랑하는 손주까지 품에 안을 수 있게 되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